안녕하세요. 여기 에이버 프레퍼 학원에서 AP 히스토리 담당하는 영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그 겨울방학 특강 때 이제 그 AP US 히스토리하고 AP 월 히스토리 수업할 텐데 수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15년 넘게 AP US History and AP World History 티칭한 경험이 있고요. 뭐 국제학교 학생들부터 보딩 학생, 뭐 특목고 아이들 쭉 이제 15년 동안 이제 수업한 경험이 있고,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college board에서 어떤 거를 요구를 하는지 이제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학생들이 이제 AP History 시험이 너무 어렵다. AP US History, AP World History, it's so hard. 뭐 it's impossible. 너무 어려워요. No, there's so much information.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전체적인 어떤 미국사나 세계사를 꼭 알고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college board에서 원하는 어떤 딱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그 내용만 딱 알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어떤 식으로 객관식과 이제 FRQ가 나오는지만 딱 알면 사실은 시험 준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월해요. 어, 쉽게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점수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이제 뭐 책을 읽고 뭐 교과책을 읽고 이런 거를 시키질 않고 왜냐하면 college board에서는 그, 어, 그 엄청난 내용을 이제 테스트를 하지는 않아요. 딱 원하는 내용이 딱 있어요. 그 몇 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딱 요구하는 어떤 딱 내용들만 딱딱 알면 사실은 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학생들이 어렵다 하면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땐 제일 어려운 게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외우고 글 쓰는 게 제일 어렵지. 뭐를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거는 딱히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글은 15년 동안 글은 티칭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college board에서 뭐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거를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다 이제 각자 성격과 색깔과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다르다 보니까 다 다른데 그 장점과 그리고 특히 그 단점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보완해야 될지 또 이제 그래도 잘 파악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마다 이제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뭐를 공부를 해야 될지, 뭐를 연습해야 될지, 그런 뭐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고 또 이제 충분한 자료가 있다 보니까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 저는 사실은 이제 자료나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뭐 노트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딱 100%딱 AP 시험 위주에 맞게 그런 노트 테이킹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를 갖고 공부를 하면 되게 수월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른 학원들보다는 저는 사실 이제 개념 정리는 이제 충분히 하지만 사실은 개념 정리를 빨리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실전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실전을 많이 하긴 해야 돼요. 이게 약간 이과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과는 히스토리는 이제 이해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그 정확하게 본인이 이해를 했는지 또 글로 그걸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유닛마다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에세이 주제가 굉장히 많고 다양해요. 그러면 그거 다 준비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하려면 사실 되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어, 사실은 이제 좀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고 아이들에게 이제 충분한 그런 실전 준비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5 점수 AP 시험 점수가 5가 나올 수 있고 또 사실은 이제 5월이 왔을 때 좀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 아이들을 준비를 해줍니다. 일단은 윈터 브레이크 수업은 이제 3주 과정이고요. 12회 과정이고 그다음에 3시간 수업입니다. 2시간 동안은 이제 보통 개념 정리를 하고 마지막 1시간은 저희 에세이 준비를 해요. 주로 DBQ를 좀 많이 쓸 예정이고 여기 이제 AP World History랑 AP US History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Day 1 and Day 2는 for both World History and US History 둘 다 일단은 리뷰를 하고요. 보통 이제 1학기 내용이 이제 World History 같은 경우 Unit 1 to 4고 US History 1 to 5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을 리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2학기 내용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Final Day 12에는 리뷰까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AP World History랑 AP US History는 테스트 포맷이 같습니다. 그래서 Part 1은 MCQ 객관식이고 AP 점수에 40% 해당이 되고 MCQ를 못하면 점수는 잘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LCQ is 20%. 그다음에 Part 2는 이제 essay portion인데 DBQ is 25% and LEQ is 15% of the grade. MCQ는 이제 55문제 중에 5 받고 싶으면 이제 55 question 중에 10개 이상 틀리면 안 되고 잘하는 아이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4-5개 이상 틀리지는 않고 10개 정도 틀린다는 거는 사실은 아직 내용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제 문제를 읽을 때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0개 이상 틀리면 안 되고 SAQ short answer question은 number 1 하고 number 2는 꼭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number 3 아니면 number 4 둘 중 하나를 풀면 돼요. 그래서 만점이 9점이고 5점 받고자 하면 적어도 6점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Part 2는 DBQ인데 DBQ는 25%에 해당되다 보니까 DBQ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때 DBQ를 많이 시키려고 해요. 그 DBQ는 이제 루브리크가 있는데 유형이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점수는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5월에 AP 시험 볼 때 이제 DBQ가 만점이 7점인데요. 5 받고 싶으면 사실은 7점 중에 5점을 꼭 받아야 좀 안정하게 5를 받을 수 있는데 DBQ를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자동적으로 5 out of 7은 꼭 받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DBQ가 굉장히 중요하고 LEQ는 이제 주제를 3개를 주는데 AP 시험 볼 때 주제 3개 주는데 3개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15% 해당되다 보니까 좀 DBQ만큼은 중요하지는 않고 그래서 LEQ는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도 조금 하긴 하는데 주로 봄방학 때부터 이제 4월, 5월까지 그때 좀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LEQ는 만점이 6점인데 6점에서 4점 정도 받으면 돼요. 그래서 45 out of 55, 여기 6 out of 9, 5 out of 7, 하고 4 out of 6 이렇게 받으면 충분히 5점이 나와요. So this is the syllabus for winter break. 여기 겨울방학 syllabus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AP World History and AP US History고 제가 주로 이제 저희 이제 개념 정리하면서 가능하면 DBQ 위주로 이제 수업 진행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DBQ를 많이 하면 그 연습을 많이 하면 어떤 주제를 받아도 사실은 나중에 그냥 충분히 잘 분석하고 글을 쓸 수 있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는 이제 DBQ 위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숙제는 이제
짧게 숙제를 많이 주지는 않고 아이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본 객관식이나 short answer question 이런 거 시키고 외우는 거는 이제 애들 다 시키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아무튼 뭐 외워서 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외우지 않고 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외울 수 있게 자료를 이렇게 챙겨주긴 해요. 그리고 짧게 이제 memorization 그 암기 시험을 짧게 이렇게 보긴 해요, 수업 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학원들보다는 제가 자료나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이들을 좀 많이 챙겨주려고 해요. 그 아이들이 이제 물론 당연히 수업 때 열심히 뭐 필기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필기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열심히 해도 이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필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학생들 다 믿지는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다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챙겨줍니다. 그래서 뭐 World History하고 US History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College Board에서 요구하는 이제 물론 이제 좀 자세한 어떤 specific event나 이런 내용도 이제 시험을 하지만 큰 주제나 큰 theme, big picture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어쨌든 key themes and concepts는 다 이제 college board에 요구하는 필수 themes and concept이고요. lecture notes에도 이제 그 당연히 이제 필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다 이제 AP 시험 문제를 풀 때 아니면 글을 쓸 때 좀 내용을 이제 쉽게 외워서 그 MCQ나 FRQ에 쓸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유형이나 어떤 그런 organization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lecture notes를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딱 100% 시험 위주의 맞는 lecture notes이고 그 다음에 이제 history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외워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노트를 외우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다 보니까 이 drills이라고 제가 이제 만든 그런 자료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 내용이기도 하고 또 객관식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이제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question and answer 포맷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단어 외우듯이 되게 쉽게 정리가 돼 있고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보면서 외우기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MCQ and FRQ는 엄청 많아요. 이거만 사실은 아이들이 준비를 하면 AP 시험 때 웬만하면 본인들이 본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이제 자료 같은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화면이 이렇게 작고 이렇게 뭐가 이게 정확하게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왼쪽 편은 This is for World History. It's called Thematic Overview. World History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나오지만 이제 꼭 이렇게 짜잘한 죄송합니다. specific한 어떤 디테일 question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key themes, 그 시대마다 어떤 중요한 컨셉트가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아이들이 알면 사실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US history 조금 더 이제 물론 한 나라의 역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스페시픽한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this is for unit 3 to 4 which is from 1450 to 1750 and some of the key themes are 뭐 rise of gunpowder empires 그럼 여기 이제 기본 contextualization 내용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given basic examples 같은 것도 써줘요. Another theme is absolutism. 그러면 absolutism이 뭔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absolutism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제 이렇게 example들 써서 이제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만 봐도 아이들이 객관식하고 FRQ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료도 있고요. US history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리뷰 가이드예요. 이거 lecture notes가 아니고 이거는 아이들이 다 여기 thematic review하고 여기 key concepts and timeline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공부한 상태에서 이제 리뷰 자료로 이제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다시 이제 본인이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조금 더 이제 빅 픽처하고 이제 AP식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위에 APUSH Drills이라고 되어 있지만 AP World History나 AP US History는 Drills 자료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이제 암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고 여기 왼쪽 편은 이제 객관식 질문, the MCQ question이고 여기 오른쪽 편은 이제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college board에서는 그 객관식 문제 딱 몇 가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표현이 좀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컨셉트나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이제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외우면 학생들이 그 문제를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외우는 게 워낙 어렵고 이제 버겁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college board 기출 문제나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제 객관식부터 시작할게요. 2015년도부터 그 AP History 시험 유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냥 뭐 질문과 이제 답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stimulus based multiple choice question이라고 해서 이런 텍스트 글 같은 거나 그림, 카툰, charts, graph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긴 하는데 학생들이 잘못 아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열심히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 이게 SAT1 reading passage가 아닌데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들 풀려면 이거를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읽긴 읽어야 되고 이해는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관련된 배경 지식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number 12 보면 the ideas expressed in the excerpt are most aligned with which of the following broader developments. 그러면 이 답이 여기 관련된 답은 여기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number 13 같은 경우에는 Shaftly, this person, the speaker's argument responded most directly to what? Again, 다시 그 답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고 number 14도 보시면 the ideas in the excerpt about women's roles have the most in common with ideas with which of the following? Again, 답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college board 객관식 문제 이제 stimulus based multiple choice 문제를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아이들에게 제공해서 본인들이 풀 수 있게 하지만 사실은 그 기본 MCQ question 그 개념적인 MCQ 옛날 스타일 MCQ를 많이 아이들에게 줘요. 그것부터 먼저 풀고 난 뒤에 이런 stimulus based question 풀게끔 해요. 왜냐면 내용을 모르면 이런 것도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는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글을 보면서 의지를 하는데 헷갈릴수록 글을 보면 더 틀려요. 왜냐면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었다 보니까 본인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여기 풀 수 있어요. 그 패시지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객관식을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고 여기 옆에 보시면 SAQ 문제인데 이제 SAQ도 이제 여러 가지 SAQ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number 1과 number 2는 이제 어떤 패시지를 주고 speaker 1하고 speaker 2고 이제 이 두 사람의 어떤 차이점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for passage 1
여기 해당되는 example를 하나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C는 여기 해당되는 example를 하나 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렵지는 않고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좀 헤맬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 내용만 알면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하고 이제 플렉시블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이걸 읽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도 있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이제 답을 써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이제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노하우가 생겨서 아이들이 문제를 이런 right short answer question도 잘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Part 2 essay portion인데 여기는 이제 DBQ라고 하고 이제 they give you a question topic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이제 document 1, document 7을 제가 이제 document 1하고 document 7만 이제 넣었는데요. 이제 7개 document을 주고 이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이게 DBQ고 이거를 아이들에게 이제 연습을 많이 시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LEQ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제 3개를 주고 아이들이 그 3개 중에 하나를 풀면 돼요. 글을 쓰면 되는데, 보통 이제 history 이제 앞부분, 중간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봄에 이제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LEQ 주제들 이제 유닛마다 다 준비를 시켜요. 유닛 1, 유닛 2, 유닛 3부터 유닛 9까지 어떤 주제가 나올 수 있는지 알려주고 그걸 다 이제 기본 아웃라인을 다 해서 이제 아이들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이제 준비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봄방학 때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본인이 잘 아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부분을 이제 좀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시켜요. 왜냐하면 어차피 3개 중에 하나를 할 거고 타임 프레임이 이제 어쨌든 beginning, middle, end 나오다 보니까 본인이 좀 편하게 잘 아는 내용 쪽으로 이제 LEQ를 준비를 시켜요. 이렇게 이제 여기 AP exam prep schedule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1년 어떤 과정인데요. fall semester는 저희가 뭐 주말반도 있고 뭐 GPA 관리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은 1학기 때는 이제 1학기 내용을 배우고 뭐 기본 MCQ랑 기본 FRQ 들어가고 윈터 브레이크 말씀드렸고 2학기 때는 3월 초중까지는 저희가 주말반 주 1회 수업 있고 2학기 내용을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뭐 FRQ랑 MCQ를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GPA 관리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AP 시험 준비도 되고 AP 시험 준비는 너무 늦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여기 봄방학 때부터 시작하면 많은 아이들한테는 그게 너무 늦은 느낌이 있어요. 학교에서 많이 라이팅이 많이 안 시키고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일단 윈터 브레이크에 꼭 이제 한번 훑고 이 에세이 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많이 뒤쳐져요. 왜냐면 이제 2학기 정도 되면 아이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AP 준비를 해야 되죠. AP 한 개만 보는 것도 아니고 AP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 과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숙제도 있고 뭐 대회도 나가고 운동도 하고 뭐 엄청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막 AP 준비하겠다 하면 사실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내용을 들어가고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돼요. 라이팅 부분. 이 라이팅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가능하시면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는 가능하시면 2학기 때부터 GPA 관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2학기 내용이 훨씬 더 1학기 내용보다 더 어렵고 내용이 더 많고
시험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나올 수 있는 에세이 주제나 SAQ나 MCQ 너무 많아요.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때부터 정확하게 AP 준비를 시작하시면 봄이나 이럴 때 너무 훨씬 더 수월해요. 요때 준비를 안 하게 되는 경우에 학교에서도 사실은 라이팅을 많이 안 시키는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에세이를 써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거를 채점해 준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안 해요. 그러면 3월까지 아이들이 글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면 봄방학 때 이제 특강이 들어요. 그럼 사실은 아이들이 복습하느라 바쁜데 아직도 에세이 쓰는 유형을 잘 모른다.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뭐 이것만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과목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AP 아닌 수업도 좀 선행해야 될 거고, 운동도 하고 뭐 많잖아요. 또 이제 뭐 여름 뭐 서머 캠프 뭐 원서 쓰느라 바쁘고 엄청 바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AP 시험을 잘 보고자 하시면 정말 진짜로 미리 준비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2학기 때 저희가 다시 죄송해요. 2학기 때 저희가 기본 내용 들어가면서 실전 문제 준비를 시키고, 봄방학 때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2주 과정 보딩 아이들이랑 이제 국제 학생 스케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대략 30시간 정도 봄방학 때 이제 리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들은 아마 뭐 간단하게 리뷰를 하지만 문풀은 다 이제 문제들은 이제 유닛별로 나가지 않고요. 다 섞어서 나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봄방학 때는 체계적으로 유닛 1, 2 리뷰하고, 그 다음에 유닛 1, 2 객관식하고 MCQ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닛 3 리뷰하고 난 뒤에 유닛 3 실전 문제, 유닛 4 리뷰하고 난 뒤에 유닛 4 실전 문제. 저는 이렇게 유닛별로 이제 들어가는 이유는 아이들이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해요. 어렴풋이 아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다 그냥 문제를 다 섞어서 주면 아이들이 다 못해요. 그냥 얼떨결에 맞게 풀고 나머지는 틀리고, 이게 뭐 learning process가 아니라 그냥 뭐 crash and burn 하기도 하고, 뭐 얼떨결에 뭐 맞게 풀고 뭐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봄방학을 그렇게 문제 풀면 좀 알차게 못 보는 것 같아요. 못 보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항상 체계적으로 유닛별로 이렇게 리뷰를 해서 문제 풀게끔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복습도 되고 실전 문제도 많이 풀게 되고. 그래서 봄방학 때는 그렇게 특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저희가 계속 이제 문풀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전 문제 풀고, real test 풀고, 계속 FRQ 풀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제 실전 문제를 시켜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반복적인 이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전에 굉장히 집요하게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가능하면 올해 편하게 AP를 볼 수 있게 목표예요. 물론 이제 항상 편하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준비시키고, 또 이제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래도 이제 이 어렵다고 하는 AP US History, 어렵다고 하는 AP World History를 5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꼭 똑똑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5 받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한 학생들도 충분히 준비를 시키시면 제가 봤을 때는 5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사실은 5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다른 데 가서 3점 받을 아이들은 무조건 4점 나올 수 있기는 해줘요. 무조건? 아무튼 가능하면 이제 최대한 이제 아이들 준비를 시켜서 이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저의 어떤 목표이고 저의 어떤 몫이고 저의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끝났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뭐 상담을 원하시거나 뭐 아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떤 고민이 있으시면 학원에 전화하시면 아마 직접 연결을 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화 주셔도 되고, 아무튼 겨울방학 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